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감귤농장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요. 머나먼 해외로 갔던 그 당시에 정말 또 무서웠던 기억이실 테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소수민족 마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소수민족 마을을 직접 가셨어요, 이분이. 예, 제가 사진도 보내주신 거 봤는데 소수민족 마을을 가셔서 겪었던 아주 또 섬뜩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감귤농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감귤농장님께서 갔던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베트남에서 제가 유학 생활을 했었어가지고, 네네네. 그때 있었던 일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 베트남이에요? 거기에 소수민족 네네. 마을. 네, 소수민족 마을, 여행지로 되게 유명한 데여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본론으로 이야기에서 나올 테니까 그러면 도대체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감귤농장이죠. 이번 얘기는 조금 무거운 얘기라 조금 진지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 제가 베트남에 살았던 시절에 예. 여행을 하면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2018년부터 2023년 초까지 이제 베트남에서 생활을 했고요. 거의 한 5년 동안 뭐 여러 사건 사고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했던, 어쩌면 제가 진짜 정말 잘못될 수도 있을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야기를 못하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잘못됐었으면. 진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사실 뭐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잖아요. 저도 그래서 베트남에 살면서 다는 아니지만 뭐 대부분 지역은 다 여행을 했는데 베트남의 사파라는 곳에 갔어요. 사파? 지금은 사파가 그래도 꽤 알려졌을 텐데 제가 사파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네. 사실 한국인보다는 약간 유럽인들, 서양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사파에 가면 보통 케이블카를 타고 판시판이라는 산에 이제 올라가거나 소수민족에 가서 소수민족 옷을 입는 체험을 하고 뭐 마을 구경 같은 거를 해요. 근데 이 소수민족 마을이 너무 관광지화가 돼 있어서 저는 좀 이렇게 가고 싶다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안 들었었거든요. 이제 제가 베트남에서 알고 지내던 주재원 형님이 계세요. 그분이랑 카페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사파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그 형님이 해주시는 말이, 그 형님 회사에 사파 출신 직원들이 몇 명이 있대요. 예. 그 직원들이 이제 사파에 소위 말해서 이제 관광지로 꾸며진 그 메이커 소수민족 말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진짜 소수민족, 어떻게 보면 진짜 전통을 지키고 사는 소수민족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메이커 소수민족도 있구나. 네. 오. 관광지로 돼 있는 그 몇 개 유명한 소수민족들은 예. 진짜 말 그대로 마을 전체가 그냥 관광지예요. 그래서 여행을 이제 갔을 때 그냥 테마파크 온 그런 느낌이어서 네. 저도 그렇게 막 가고 싶은 마음은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완전 깡시골 중에 깡시골이고 전기도 없이 생활하는 집도 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거 듣다 보니까 관광객이 없다라는 게 저는 너무 끌리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또 이상한 좀 여행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남들 다 가는 여행은 뭔가 가기 싫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음날 바로 사파 가는 슬리핑 버스를 예약을 합니다, 제가. 그리고 밤 늦게 출발을 해서 새벽에 도착하는 시스템인데, 도착해서 내리니까 버스 앞에서부터 그 메이커 소수민족 옷을 입은 가이드들이 호객행위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신경도 안 쓰고 미리 예약한 호텔로 가서 짐만 풀고 바로 진짜 소수민족 마을을 찾아서 출발했습니다. 간단하게 밥을 먹고 시내 근처에 택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잡아서 기사님한테 제가 가고 싶은 지역 그 지도를 가르쳤어요, 제가.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 멀어서 안 가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깊숙이 들어가긴 했었어요, 그쪽이. 근데 걸어가기에는 너무 머니까 그 근처 마을까지만 가서 거기서 내가 걸어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일단 갔습니다. 택시에서 내려서 핸드폰 그 지도 어플 있잖아요. 방향만 잡고 그냥 걸었어요, 제가. 처음 한두 시간은 진짜 뭐 홈스테이 건물 같은 것도 보이고 뭐 작은 슈퍼나 식당 이런 것도 보이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저런 산 마을만 있었어요. 야, 여기 뭐 안개도 장난 아니고. 네, 또 이제 그 사파가 하루에도 계절이 4번씩 바뀐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예. 비도 갑자기 왔다가 쏟아지고 그쳤다가 또 추워졌다가 따뜻해졌다가 그래서 제가 여름이었는데도 제가 긴팔 같은 걸 좀 입고 갔어요. 어쨌든 제가 목표했던 거는 진짜 소수민족 마을을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깊숙이 들어갔어요. 이게 길이 있긴 한데 차 하나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뭐 간간히 마주치는 주민들도 저를 좀 신기하게 보긴 했어요, 그때. 그렇지, 신기하죠. 뭐 공기도 좋고 중간에 비 오면은 진짜 마을 나무 밑에서 좀 쉬다 가고 그러면서 걸으니까 좀 여행 오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 시계를 봤는데 시간이 오후 5시인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이 거기서 좀 들더라고요. 예. 거의 제가 아침 8시쯤에 출발했으니까 뭐 8, 9시간을 그냥 걸어 다닌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시간 체크를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제가 빨리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생각보다도 너무 깊이 들어온 거예요. 이미 너무 걸어서 도저히 걸어갈 엄두는 안 나고 예. 마을 주민 아무한테나 부탁해서 오토바이 택시라도 타고 가야겠다. 일단 제가 왔던 길을 막 되돌아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렇게 동물들은 많이 보였는데 뭐 소도 보이고 돼지들도 보였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무섭다. 예. 그리고 핸드폰 그 배터리는 제가 이게 보조 배터리 여분을 챙겨가지고 충분했는데 베트남에서는 보통 후불이 아니라 선불 핸드폰 요금을 쓰거든요. 핸드폰은 터지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쉬면서 뭐 유튜브도 보고 그러면서 그 선불 데이터를 다 쓴 거예요. 이 데이터를 충전을 하려면은 계좌이체로 보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데이터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 이거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그때부터 좀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주변도 이제 산이다 보니까 빠르게 어두워지더라고요. 일단 뭐 왔던 길을 되돌아가자 이런 생각으로 그냥 돌아갔는데 저 사진 같은 보이는 그 길의 한 가운데에 네. 어떤 남자가 저를 저 방향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냥 길 한가운데에 우뚝하니 서가지고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솔직히 뭐 저 사람한테 택시 불러달라 해야겠다 하고 저는 막 갔어요, 그냥. 근데 그 사람 옷이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셔츠 그리고 검은색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을 만난 것도 저는 좀 신기했는데 길 한가운데서 저를 보고 있고 또 옷도 정장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대충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 베트남어를 조금 할 수 있으니까 베트남어로도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말을 못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러고 있는데 그냥 그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이렇게 까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제가 따라가요. 근데 그 정장이 약간 좀 펑퍼짐하게 이렇게 입는 정장이 있고 네. 좀 딱 붙는 정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딱 붙는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여기 발등이랑 여기 발 안쪽 복숭아뼈 있는 쪽에 문신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신? 저쪽에 문신이 있구나 신기하다 해서 그쪽을 쳐다봤는데 그 종아리 쪽에 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 정글도 아시죠? 그 정글도가 양말이랑 그 딱 붙는 정장 사이에 이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모양대로. 차고 있구나. 이 옷도 좀 수상한데 살까지 이제 보이니까 이거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근데 일단 저는 뭐 한국인들이 아무래도 아시아에서는 좀 덩치가 큰 편이잖아요. 만났던 그 사람은 저보다 일단 덩치가 훨씬 작았어요. 네. 키도 그렇고. 칼이 있어도 사실 겁 없을 때니까 그때는. 근데 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네, 내가 뭐 칼이 있어도 제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피지컬이 어떻게 되시죠? 일단 저는 177에 85kg 정도고 헬스를 매일매일 갑니다, 저는. 바퀴 같이. 약간 좀 벌크한 몸을 좋아해서. 네, 그래서 좀 몸통이 좀 큰 편이에요, 제가. 네네. 그리고 이제 군대 다닐 때 또 군대 선배가 격투기를 되게 좋아해서 그 킥복싱 체육관도 제가 다니고 이래서 좀
이 한다이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저도. 어. 이거 허튼 짓 하면 나 진짜 바로 날린다 이런 생각으로. 그러고 이제 갔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칼이 있다는 게 약간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좀 가면서 이렇게 주위를 제가 좀 둘러봤어요. 근데 분명히 사람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근데 나무 뒤쪽이나 이런 쪽에 저를 보고 있진 않은데 좀 이렇게 사람들이 듬성듬성 보이더라고요. 근데 옷이 그 사람들도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정장인지 아닌지는 약간 좀 어두컴컴해서 잘 보이진 않는데 예. 약간 나무 사이사이에 사람 3-4명이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따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 아, 이게 3-4명까지 있다고 하니까 솔직히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이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아, 나 지금 화장실 가고 싶다. 네. 여기 잠깐 기다려라. 제가 이런 식으로 막 뭐 이렇게 바디랭귀지를 하면서 설명을 해요. 근데 대답은 계속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몰래 도망가야겠다 하고 이제 가는데 제가 화장실에 내려가는데 저를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여기서 나 금방 갔다 올 때 기다리라고 하고 이제 있는데 계속 쫓아오니까 아, 제가 좀 화를 냈어요, 그때. 아, 이거 있으라는 식으로 제가 막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손을 입으로 가져가면서 쉿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쉿 하는데 그게 저는 이거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눈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입꼬리만 이렇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을 돌아봤는데 저를 보지 않았던 그 검은색 다른 남자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 쪽으로 뭔가 이게 몸이 틀어져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사실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이렇게 뭐 몸이 먼저 반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팔꿈치로 그 사람 목 쪽을 제가 쳐요. 아, 그냥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치고 이제 도망갔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던 그 사람이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제가 베트남어를 할 줄 알잖아요. 네. 베트남어가 아니고 중국어였어요. 어이구, 예.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솔직히 이게 중국어라는 거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진 않았는데 여러 목소리가 저를 쫓아오면서 뭐라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어요. 도망갈 때 뭐 건물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도 뭐 집인지는 모르겠는데 주택인지 뭐 아니면 그냥 공공시설인지 모를 그런 건물들이 몇 개 있었는데 네. 여기서 들어가면은 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를 그냥 제가 지나치고 막 뛰어서 내려가요. 거기 사파가 유명한 게 계단식 논이거든요. 사진도 그러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교과서에서 많이 보고 강원도에 가도 자주 보잖아요, 저거는. 근데 이제 외국인들한테 저게 되게 신기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저게 논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걸 그냥 막 타고 내려갔어요. 빨리 내려가려면 길이 아닌 곳을 가야 되잖아요.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한참 도망가다 보니까 웬 종교 건물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무슨 건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제단 같은 게 있었고 그 뭐 불 피어지는 그런 흔적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뭐 어쨌든 거길 들어갔는데 이제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뭐 아무도 없었어요. 일단 2층으로 막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 저쪽 구석에 간이 사다리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저기 사다리가 있네 하고 사다리 쪽으로 가보니까 그 사다리 위쪽에 그쪽만 천장이 약간 다른 거예요. 예. 가벽인가 이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기로 올라가야겠다. 내가 도망가는데 저기를 일단 올라가야겠다 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머리로 살짝 그 천장을 미니까 열리더라고요. 합판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놓은 거였어요. 일단 여기 숨어 있자 하고 혹시나 이 사람들 여기 왔을 때 사다리를 보고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다리를 당겨서 옥상으로 올려놨어요. 옥상 높이가 한 3m 정도 되는 높이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에 숨어 있자 하고 사다리를 딱 옮겨서 봤는데 옥상에는 물탱크 같은 게 2개가 있었고 뭐 청소 도구나 그리고 뭐 가위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벽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 담벼락이라 해야 되나요? 그 옥상의 담벼락 굉장히 낮았는데 일단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혹시 몰라서 제가 핸드폰은 무음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이제 저를 그 쫓아오던 사람들 목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히 저를 찾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었어요. 그렇겠지. 분주하겠지.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있던 건물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문이 열리는 소리 들리고
옥상이 벽이 낮으니까 제가 이렇게 엎드려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옥상이라는 거는 발견을 못한 것 같은데, 옥상에 보면은 물 떨어지게 하는 그 배수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입구 쪽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근데 냄새가 진짜 진했어요, 그 담배 네. 냄새가. 그러다가 뭐 이렇게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 소리지? 하고 이제 그 쨍그랑 소리 나는데 봤는데, 그 담배 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손도끼 아시죠? 예. 그 손도끼를 그냥 땅에 던졌더라고요. 사실 뭐 칼 같은 거는 저희가 뭐 주방에서도 보고, 뭐 영화에서도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칼싸움 하고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 손도끼는 사실 이게 보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아, 도끼 자체를 웬만해선.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어로 뭐라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되게 격양돼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싸우는 시뮬레이션을 몇 번 했었어요. 도망가서 이게 올라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무서우면 시뮬레이션 돌아가지. 맞아요. 근데 그 손도끼를 보고 모든 게 그냥 초기화가 됐어요. 이건 안 된다. 오, 예. 이거는 잡히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 이거 도끼는 예상치 못했던 건데. 근데 뭐 이미 날은 어두워졌고, 저는 이제 혹시 옥상으로 올라올까봐 물탱크 2개 중에 하나는 물이 좀 차 있었고, 하나는 물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물탱크로 제가 들어갔어요.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제 물탱크에 있는 동안. 밖에서 이제 한국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나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 한국 여행하러 온 사람인가 하면서 제가 물탱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 나는 쪽을 제가 이렇게 껌껌해서 보이진 않으니까 예. 들어봤는데, 지금도 제가 좀 소름이 돋는데, 그 번역기를 쓰면은 아, 읽어주는 거. 그 음성으로 이렇게 이어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 기계음으로 어디 계세요? 괜찮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틀어놓더라고요. 와,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디 가세요? 뭐 어디 계세요? 괜찮아요. 막 이런 거를 계속 하니까 이게 대화하는 것처럼 들린 거였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 담배 냄새가 막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막 하는데, 그 담배 냄새로 제가 어느 정도 그 위치를 좀 파악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냄새가 좀 진하다 싶으면은 진짜 얼어가지고 제가 숨도 못 쉬고 그러고 있고, 좀 멀어지면은 잠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밤이 되니까 또 너무 추운 거예요. 사파가 너무 추우니까 제가 그 물탱크로 들어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또 그때 비가 막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문제는 이게 비가 오면은 빗소리 때문에 아무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담배 냄새도 비가 오면 풀 냄새가 확 올라오니까 안 나더라고요. 제가 듣는 소리는 그 물탱크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그 소리, 그냥 타닥타닥 이런 소리만 나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제가 있는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어요. 네.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 같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자기들끼리 그 번역기에 있는 그 말을 막 따라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번역기에서 어디 계세요? 이러면 어디 계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막 장난치면서 흉내 내더라고요. 막. 예.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비가 좀 그치고 이제 제가 나왔는데, 이 옥상 담벼락이 낮으니까 제가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였어요. 예. 그러고 있는데 그 번역기로 좀 긴 문장을 얘기하는데 잘 들리진 않아가지고 똑같은 게 계속 나오니까 무슨 소리지 하고 들어봤는데, 어차피 잡힌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린 널 찾을 수 있어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나는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 그래서 이제 물탱크에 가서 제가 셀카를 찍어요. 마지막 사진이다 이거는. 이거 마지막 사진을 찍어놔야겠다 하고 제가 셀카를 찍었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 네. 이게 제가 그때 쓰던 게 아이폰인데, 이 아이폰이 한국에서 하면은 소리가 나잖아요. 그 찰칵 소리가 너무 크게 나는 거예요, 이게. 네. 이 사람들이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일단 소리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그래, 올라오면은 내 끝장을 보겠다, 진짜. 그래, 너네들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나도 여기 이제 올라오니까 여기 가위도 있고, 나도 무기 하나 있다. 올라와라 하고 있는데, 정말 다행인 거는 그 사람들이 옥상으로 올라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 건물 안에서 막 발자국 소리가 밤새 들리긴 했었거든요. 저는 계속 그 두려움에 떨면서 날이 밝기만을 계속 기다렸어요. 일단 뭐 계속 여기 있을 순 없으니까 날이 어느 정도 밝고 뭐 새 소리도 나고 막 하더라고요. 마음다짐을 하고 옥상을 내려가기로 해요, 제가.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옥상에서 내려가려고 사다리를 설치하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2층짜리 건물이라 했잖아요. 그 2층 건물 곳곳에 그 중국 담배 중에 빨간색 꽉 담배가 있어요. 그 담배곽이랑 담배꽁초가 막 버려져 있는데 쟤를 털고 나면은 시간이 얼마 안 되면은 막 연기가 나잖아요. 그 연기가 나고 있는 담배꽁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던 거예요, 거기에. 어쨌든 나는 여기 더 있다가는 예.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입구 쪽에 나가서 최대한 산인데 약간 나무 있는 그쪽으로 가요, 제가. 아, 이게 사람 아무나 만나라, 진짜. 그 사람들 말고 진짜 아무나 만나라. 하면서 제가 막 이 길을 헤매고 그러고 있다가 저쪽 멀리에 제가 아까 말했던 메이커 소수민족 옷을 입은 저 사진 보면은 저 초록색 옷이 메이커 민족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분이 메이커예요? 예. 그 메이커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검은색 옷, 저 파란색 옷, 그리고 초록색 옷 저렇게 있는데 딱 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 아, 일단은 메이커 옷이잖아요. 이거는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예. 막 제가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일단은 뭐 영어로 제가 얘기했어요. 도와달라고 제가. 근데 이분이 영어를 진짜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너 여기 왜 있냐? 여기 뭐 호텔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오히려 약간 좀 경계하는 눈빛으로 약간 보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베트남어로는 유창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소수민족들이 베트남어로 얘기하면은 발음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들었어요. 그들만의 언어가 또 있으니까 영어로 설명하기에는 제가 이 긴급한 거를 도저히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저는 시내로만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럼 뭐 어차피 자기도 지금 일하러 가는 거래요. 가이드 일하러 지금 가야 되니까 따라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밤새 비를 맞고 밥도 못 먹고 또 긴장을 너무 하고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제가. 근데 이분은 걸음이 너무 빠른 거예요, 이게. 좀 천천히 가달라 하는데 지금 자기 빨리 가서 일해야 된다고. 아니면 너 이 길 따라오면 되니까 그냥 너 혼자 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좀 쉬다가. 절대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무섭잖아요, 또. 아니라고. 내가 무조건 갈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따라가는데 그 양갈래길이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서 왼쪽으로 해야 되지 오른쪽 가야 되지 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꼬맹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마을 꼬맹이처럼 보이는데 예. 저 꼬맹이들이 저한테 손가락으로 저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겠구나 하고 있는데 그 소수민족 아줌마는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 꼬맹이들 절로 가라는데 왜 여기로 가냐 그러니까 절로 가면은 네가 아까 왔던 데 반대쪽 길로 가는 거라고. 쟤네들은 그럼 왜 나한테 저기 가려고 해? 이랬어요. 그러니까 쟤네 소수민족 아니라고. 쟤네 중국 애들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여기 왜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나도 잘 모르는데 가끔씩 중국 애들이 보인다고.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오, 예. 오케이, 알았어. 일단은 빨리 가자. 빨리 시내로 가자 하고 이제 그 아줌마를 따라서 진짜 한 2시간 정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아는 길로 나오고 그 서양 사람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예. 외국인들이. 됐다. 이제 됐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왔으니까 일하러 가라고. 그리고 제가 주머니를 보니까 베트남 돈 중에 가장 큰 돈이 50만 동이에요. 그 50만 동이면 한 2만 5천 원 되는데 그게 한 장이 딱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분한테 그걸 줬어요, 제가. 고맙다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도 네가 여기 사파에서 날 또 보게 되면은 내가 밥이라도 한 끼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하자. 예.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 소수민족 마을에서 또 시내까지 가려면 걸어서는 또 1시간 반 정도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택시 하나만 불러달라고. 그분이 알았어 하면서 이제 친구한테 뭐 전화를 한 분이 택시가 한 대 오더라고요. 그걸 타고 안전하게 제가 호텔로 돌아왔어요. 호텔 들어와서 이제 와이파이가 잡히니까 제가 진짜 가장 먼저 한 게 그 형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형님, 저 밤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형님이 화를 내더라고요. 너는 그게 문제라고. 예. 야, 타지에서 그렇게 말도 없이 여행을 가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리고 위험한 데는 내가 너한테 얘기한 거는 거길 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데가 있으니까 그냥 알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걸 가라고 했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나 해주는데 사파에는 그 중국이랑 국경지대예요, 거기가.
실제로 국경으로 이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네. 검문을 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보안이란 뭐 이런 시설이 좀 많이 엄격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 중국 사람들이 넘어와서 장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러도 많이 온다고 해요. 호텔이나 뭐 다른 그런 상업 시설에 투자를 하러 온다는 거는 깡패들도 온다는 소리거든요. 중국 깡패들은 저기 러시아들도 못 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어휴, 무섭지. 악명 높죠. 근데 그런 중국 깡패들조차도 안 건드리는 게 베트남 깡패들이래요. 오, 예. 그러니까 그 사파는 그 베트남 깡패랑 중국 깡패가 손을 잡는 그런 지역이어서 예. 실제로도 실종 사고가 저 살고 있는 동안에도 몇 번 있었어요. 예. 한국 사람인 경우도 있었고, 뭐 다른 유럽 사람들인 경우도 있었고, 찾았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근데 못 듣지. 실종됐다라는 말은 듣고, 절대 못 찾죠. 예. 그리고 그 소수민족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좀 베트남 사람들 같이 생기지가 않았어요. 예. 보통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베트남 사람들은 피부도 살짝 검고 쌍꺼풀 진하고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소수민족 사람들은 살짝 중국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좀 쌍꺼풀 없는 경우도 있고 오. 피부도 하얗고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 먼저 들어갔었대요.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한테 베트남 처녀들이 시집을 가는 건데, 가난한 사람들이 보통 그걸 많이 신청할 거 아니에요. 사파이는 산골 마을이고 농사 짓고 이러니까 우리나라야 뭐 농사 짓고 이러면은 뭐 잘 살고 그러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으면 좀 많이 가난해요. 네. 그래서 딸을 낳으면은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하고 싶어서 보낸 건데 매매나 아니면은 그런 유흥업소 같은데 많이 네. 팔려서 가는 경우가 많았대요. 여자들은 그렇게 가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 특히 저같이 이제 겁 없이 혼자 돌아다니는 네. 그런 사람들이 표적이 많이 된다면서, 그렇죠. 예. 너 걔네가 그렇게 찾을 정도면은 너 지금 사파 시내도 너 안전한 거 아니라고 오. 빨리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예. 밖에 나가서 밥이나 먹으면서 생각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나왔어요. 복도로 이렇게 쭉 있는 호텔이었는데 복도 끝에 엘리베이터랑 창문이 있었어요. 그 창문에 보니까 그 제가 아까 봤었던 빨간색 중국 담배 꽉 있잖아요. 그게 여러 개 이렇게 버려져 있더라고요. 사실 그게 뭐 그냥 일반 중국 관광객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여행을 하면서 일단 동양인을 보기는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관광객 중에서. 제가 갔던 호텔은 저는 항상 가성비를 추구하기 때문에 1박에 뭐 한국 돈으로 2만원, 3만원이 넘지 않는 호텔만 가요. 그런 곳에 중국 담배 꽉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느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솔직히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바로 가야겠다 하고 짐만 간단하게 챙겨서 한 이틀 정도 여유롭게 제가 예약을 했었는데 바로 체크아웃을 하고 호텔 직원한테 지금 최대한 빨리 하노이로 갈 수 있는 슬리핑 버스든 기차든 아무거나 예약을 해달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일 있냐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아 그냥 급한 일이 있다. 그래? 어쩐지 밤에 널 누가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젯밤에 누군가 널 찾았다고. 그러더니 네 친구랑 같이 왔냐 이러는데 저는 혼자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밤 사이에 제 호텔을 어떻게 알고 간 거예요. 그런 이상 어떻게 제가 거기 있을 수 있겠어요. 바로 튀어야지. 바로. 네, 제가 바로 그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형님 저 지금 2시간 뒤에 출발하는 슬리핑 버스가 있어서 이제 거기 가겠습니다. 형님이 이제 걱정돼서 내리는 곳까지 데리러 왔어요, 저를. 네. 그리고 그 형님이 알고 있는 베트남 꽁한 친구도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이제 꽁한 친구한테 상황 설명을 했죠, 제가. 맞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 내가 대사관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한국 대사관은 너네를 지켜주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왜 지켜주지 못해? 너 같은 경우가 나는 꽤 많이 봤어 그동안 이러더라고요.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제서야 이제 확인을 한대요. 네. 사파 경찰서나 뭐 그쪽에 한국 대사관에서 확인을 하는데
이미 저는 무슨 일이 났는데 그제서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 좀 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베트남은 그렇게 일 처리가 빠른 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서도 이거 빨리 확인해라 이게 아니라 이런 일이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확인을 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한 달이 걸릴지 2달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과거에는 더 그랬겠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비자가 관광 비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학생 비자였거든요. 예. 학생 비자는 최소 1년이에요. 오, 예. 그럼 1년 동안 이 국가에서 저를 찾을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여행을 간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었고 저는 그냥 뭐 연락이 갑자기 안 되네 이러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그제서야 확인을 하고 사파를 갔었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뭐 조사를 해보는데 한국 사람 본 적 있냐 뭐 없다 그러면은 저는 못 찾는 거죠. 그 형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저한테도 하는 말이 너 혹시 그 호텔 직원한테 너가 뭐 어디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근데 아까 전에 물어봤잖아요. 하노이로 가는 제일 빠른 슬리핑 버스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야, 너 진짜 그렇게 꼬리가 길면 안 된다고. 너를 찾아왔던 사람들인데 그 호텔 직원한테 그걸 안 물어보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너 일단은 그 형님 집에 있으면서 당분간은 그쪽에서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그 공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그 이후에 다행히도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근데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하노이에도 놀러 오게 되면은 저한테 사파를 가고 싶다고 많이 해요. 그제서야 막 사파가 이제 한국에도 유명해지고 그럴 때였거든요. 제가 사파를 갔을까요? 다시? 제가 친구들한테는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안 갔어요. 예. 근데 이제 재작년에 부모님이 한번 오셨는데 저희 아빠가 어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사파가 너무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사파에 가서 있었던 일을 얘기 안 하고 부모님을 데리고 제가 사파를 놀러 가요. 절대 위험한 데는 안 갔고 시내에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이제 제가 봤었던 그 남자를 한번 마주쳤어요. 저한테 그 쉿했던 그 남자 있잖아요. 아, 네. 그 남자를 마주쳤는데 제가 그 남자를 어디서 마주쳤냐면 부모님과 같이 탔던 택시에서 그 남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택시기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택시기사로 위장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안전한 곳이어도 이런 위험이 항상 있을 거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럼요. 예. 그분이 택시기사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예. 하지만 근데 그 사람은 중국 사람이잖아요. 제가 택시를 탔을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그 사람은 저를 아마 눈치를 못 챈 것 같은데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라는 거를. 다행히도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는데 네. 세계적으로도 많이 놀러오고 저희가 언제나 탈 수 있는 그런 택시 기사조차도 그런 여행지에선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연히 거기서 마주쳤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감귤농장님. 아, 중국 그 사람들이요? 사람들. 그러니까 네네네. 애초에 감귤농장님이 거기에 가는 어떤 루트를 갈 때 누군가는 거기로 가는 그 루트를 알고 있지 않을까요? 뭐 표를 끊는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브로커 짓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마을을 네. 통과할 때마다 네. 소위 말해서 그 메이커 마을들은 그 입장료를 받아요. 네. 그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매표소가 있거든요. 네네네. 택시를 타고 가더라도 그 매표소를 지나면은 비용을 내야 돼요. 근데 제가 들어갔던 곳은 좀 깊숙한 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매표소 같은 것도 없고 뭐 사실 그냥 산골 마을이에요, 그냥. 거기서 이제 제가 꽤 오래 돌아다녔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때 그 길 한가운데 서 있던 게 아마 저를 유인하려고 아마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끔찍하다. 진짜 이거 상상만 해봤을 때도 너무 끔찍하고 진짜로 별 탈 없이 돌아오셨으니까 이렇게 감귤농장님께서 이런 쫄깃쫄깃하고 섬뜩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지. 진짜 너무 무섭네요.
오늘 감귤농장님께서 그래도 그 당시 이야기와 또 사진도 이렇게 함께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잘 무섭게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해외에서 솔직히 실종되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찾을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귤농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베트남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외 어디서든 조심하셔야 돼요. 한국의 서울에서 범죄 안 일어납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감귤농장님께서 찾아와 주셨고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로 참여를 하시는 건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감귤농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감귤농장님께서 시들무에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는 어떤 설명보다는 바로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네,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이리십니다. 감귤농장이죠. 일단 이 이야기는 제가 사실 영적인 능력이나 귀신을 보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네네. 오히려 더 과학적이고 좀 극티 같은 성향이에요. 아, 극티. 네. 그래서 이제 귀신은 없다라고 항상 마음을 갖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 경험을 겪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거 뭔가 있긴 하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된 이야기입니다. 부정해서 그래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쵸? 일단은 이 이야기는 제가 20살 때 해병대 부사관으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어이구야, 예. 2월 달에 졸업을 하고 3월 달에 바로 입대를 하게 돼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철없고 그냥 진짜 자존심만 있었던 시기에 입대를 하게 되면서 첫 당직을 섰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일반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6주 정도 훈련을 받고 이제 배치를 받잖아요. 근데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하사로 입대하게 되면 6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그리고 배치를 네.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상병장들보다는 무조건 짬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무시를 많이 당해요. 어쩔 수 없는. 네. 네, 나이도 근데 저는 또 20살에 갔기 때문에 어이구야. 다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고 어떻게 보면은 좀 저를 잡아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죠. 네. 한 일주일 정도 배치를 받고 첫 당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당직이 그렇게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그냥 상황실에 앉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냥 전화 받고 그리고 이제 순찰 가면 되는 건데, 네. 이 순찰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꼭 그럴 때 일어나요. 예. 일단 저는 좀 강해 보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상병장들이 제 하나 실수하면은 내가 잡아먹겠다라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약한 모습이라든가 그런 걸 이제 선배들도 그렇고 이제 저 스스로도 경계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순찰을 가게 되는데, 보통 순찰은 진지 바깥으로 가게 되잖아요. 부대 바깥으로. 제가 가야 될 그 순찰은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진지 4개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진지 4개를 가가지고 그 군용 전화기가 있어요. 네. 그 군용 전화기를 그 진지에 있는 선에 연결을 해서 상황실이랑 연결을 하면은 문제가 없으면은 상황실에서 받는 거고, 네. 그 통신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딱 4개가 있는데 그 4개만 확인하고 내려오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출발을 하기 전에 이 상황병들이 저를 놀리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부대에 내려오는 귀신 얘기를 한번 해주더라고요. 오? 그냥 어느 부대에나 있는 그런 귀신 얘기들 있잖아요. 네.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필승 귀신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필승하죠? 네. 해병대니까. 이 해병대는 다 필승이거든요, 구호가. 보통 경례라는 게 자기가 낮은 사람이니까 경례를 하는 거잖아요. 이 경례를 하는데 그 필승 귀신은 월남전 때 안타깝게 이제 전사를 하신 귀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리가 한쪽이 없고 전투복 같은 게 이제 좀 옛날 전투복을 입고 있는 귀신인데 네. 그렇게 해병들만 만나면은 경례를 한대요. 근데 이제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수경례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수경례가 뭐냐면 같은 계급일지라도 이제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지 낮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필승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자기 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천기다 그러면 필승 천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해병대가 좀 군기가 세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후임이 선임보다 경례를 늦게 할 경우에 좀 많이 좀 이쁨을 받았다고 해요. 아주 이뻐할 것 같은데요. 예. 예. 근데 필승귀신 같은 경우에는 월남전 때 참전한 병사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그 있는 군인 아저씨들보다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엄청난 선배. 예.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경례를 필승귀신이 먼저 하는데 그거를 다시 기수경례로 받아치면은 무조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한 발로 막 와가지고 보복을 한다. 아. 그런 얘기인데 한 장난꾸러기 병장이 아니 그러면은 간부기수를 얘기하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간부기수를 한번 얘기해봤대요. 예. 간부기수를 얘기하니까 필승귀신이 처음 느껴보는 자기보다 높은 선임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제 한 발로 막 뛰어오면서 필승 하면서 이제 왔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게 전에 내려오는구나. 네, 이거는 네. 부대에 내려오는 뭐 그런 귀신 얘기였고 네네네. 또 이제 하나는 건빵 귀신인데 건빵, 예. 네, 건빵 귀신은 좀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이거는 그 부대 근처에 이제 다 산이다 보니까 좀 가난한 아이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군대에 입대를 하면은 건빵을 보급으로 주거든요. 그 건빵을 안 먹게 되잖아요, 사실. 맛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쌓아 놓는데 그 마을에 훈련 중에 나갔다가 마을 꼬마아이가 배고프다고 건빵을 달라고 했대요. 군인 아저씨한테. 네. 군인 아저씨가 야, 우리 엄청 많으니까 너희 가만히 있어. 이만큼 갖다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만큼 먹을 수 있다니까 기다리게 되잖아요, 거기에. 갖다 주기로 해놓고 이제 까먹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아이가 뭐 한두 개였으면 그냥 집에 갔을 텐데 그냥 기다리다가 겨울에 안타깝게도 얼어서 이제 안 좋은 일을 예.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몸이 되게 차가운 귀신인데 근무자들이 가끔 마주치는데 거기서 형아 건빵은?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때 만약에 건빵을 안 주면은 엎혀가지고 귀신이 붙는다 이런 귀신이어서 이제 순찰자나 뭐 근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꼭 건빵을 가지고 가는 그 약간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건빵을 한 봉지 주더라고요. 예. 조심하라고, 이거 건빵 만나면 주라고. 사실 뭐 이게 별거 아닌 얘기인데 막상 이 순찰을 가려고 하니까 약간 좀 무섭더라고요, 그게. 아, 그럴 수 있죠. 가기 전에. 근데 그때는 제가 또 약해 보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아무 티를 내지 않고 야, 나 핸드폰도 놓고 갈 거라고, 나 이런 거 안 무섭다고. 그리고 순찰을 이제 가게 됩니다. 네. 아, 이 순찰을 가게 되는데 그날따라 해무가 엄청나게 많이 껴있더라고요. 해무가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바다 안개예요. 그냥 강화도에는 특히 해무가 되게 많이 끼는데 하필 그날따라 해무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앞으로 여기 손을 쭉 뻗으면 손바닥이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네. 이 해무 때문에 제 손바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와, 그 정도까지 시야가? 예. 네, 그 정도로 이제 시야가 아예 안 보이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첫 당직이니까 이게 길도 잘 솔직히 몰랐고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핸드폰도 놓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 이거 쉽지 않은 순찰이 되겠다. 이러고 이제 그 순찰을 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총 4개의 진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길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1번부터 시작하는 길이 있고 네. 4번부터 시작하는 길이 있어요. 4번부터 시작하는 길은 근무자들이 가는 길이어서 좀 밝기도 하고 그리고 그쪽에 가게 되면은 그 근무자들이 있어서 뭐 그렇게 막 무섭거나 그러진 않은데 하나포에서 시작하는 그 진지는 길이 완전히 진짜 길이 아닌 길을 가야 되는 길이었어요. 네. 아, 근데 이게 보통 순찰자들 같은 경우에는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1, 2번은 안 가고 3, 4만 간다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처음 당직인데 그런 걸 신경 쓸 틈도 없고 처음부터 그런 거 하면 이제 뭐 기아 빠졌다 이런 소리 들을 게 뻔하니까 저는 그냥 모르겠다 하면서 그 1번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아, 네. 해무가 너무 많이 껴서 저는 무슨 전설의 고향인 줄 알았어요, 진짜. 예.
아, 이거 진짜 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자꾸 누가 쳐다보고 있고 그런 거예요, 제가. 어쨌든, 빨리 가야겠다 하고 이제 하나포를 먼저 갑니다. 첫 번째 진지에 가서 밑에서 가지고 갔던 군용 전화기를 선에 연결을 해요. 네. 근데 그 소리가 이제 호출을 누르게 되면은 삐리릭 이 소리가 나요. 그럼 삐리릭 소리가 나면은 바로 이제 상황실에서 네, 상황실입니다 이거 하더라고요. 하나포 이상 없어 이렇게 하고 저는 별거 없네 이러고 둘포를 가게 돼요. 둘포도 똑같이 하고 3포로 가야 되는데 이게 길을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로 가야 되나 여기로 가야 되나, 여기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모르겠다, 일단 여기로 가보자 해서 막 제가 갔어요. 갔는데 이제 5분 정도 막 길을 헤매다가 뭐가 또 나오더라고요. 예. 저긴가 하고 갔더니 제가 방금 전에 왔던 그 두 번째 진지가 거겼던 거예요. 계속 제가 그 자리를 빙글빙글 돌고 있더라고요. 뭐 보이지도 않고 해무 때문에 길도 모르겠고, 여기가 아닌가 하고 이제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두 번째 그 진지 안쪽에서 삐리릭 소리가 나더라고요. 뭐지? 안 가져왔나? 근데 제 손에는 군용 전화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야 이거 뭔 소리야 하고 이제 보니까 또 삐리릭 소리가 나더라고요. 하고 제가 그쪽을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삑삑삑삑삑삑삑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 소리는 처음 들어본 소리인데 뭔 소리지? 하면서 제가 그쪽으로 걸어가요. 네. 그러다가 또 삐리릭 소리가 나더니 삑삑삑삑삑삑 소리가 한 번 더 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거 괜히 가가지고 이거 못 볼 거 볼 바에 그냥 가자. 그리고 이제 아까 안 갔던 그 반대쪽 길로 가게 돼요. 네. 그 길로 이제 쭉 올라가다 보니까 저쪽에 제가 아는 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딱 가니까 근무자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이게 해무가 얼마나 많이 꼈냐면 그 근무자들도 제가 오는 거를 못 본 거예요. 해무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그러니까 뭐 철모 다 벗고 있고 막 자기들끼리 뭐 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왔어요. 수고들 많다 하면서 이제 캔커피 같은 거 챙겨온 거 주고 초코바 같은 것도 제가 주면서 여기 해무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오는데 힘들었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병장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저한테 혹시 저쪽으로 왔냐고. 1, 2번 쪽으로 왔냐. 그래서 그쪽으로 왔지. 1번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쪽 밤에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쪽에 위험해서? 그러니까 아니 저기 둘포에 귀신 나오기로 유명한데 뭐 얘기 안 해줬냐고 이러더라고요. 예. 야 내가 올라오기 전에 필승 귀신이랑 건빵 귀신 들었어도 둘포 귀신은 난 또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건 또 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둘포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둘포 귀신이 뭐냐면 그쪽에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군용 전화 그 삐리릭 소리 있잖아요. 그거를 입으로 흉내를 낸대요.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 삐리릭 소리를 내면은 예. 사람이 이렇게 쳐다볼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내가 속였다라는 그런 마음에 거기서 막 킥킥킥킥킥킥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 그 삐리릭 소리를 들려서 쳐다봤을 때 삑삑삑삑 소리가 뭔가 그 웃음소리랑 뭔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 거기서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그 사고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네. 일단 빨리 내려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뭐 그런 게 어딨냐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그래서 수고하고 내려갈게 이렇게 하고 가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좀 상했나 봐요. 나름대로 무서운 얘기를 한 건데 혹시 안 무서우시면 다시 그쪽으로 갈 수 있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같아서는 절대 안 가죠. 근데 또 쪼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이게 남자들이 그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빨리 죽어요. 예. 네, 맞아요. 이게 진짜 자존심만 버리면은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 그래 뭐 나 저로 가도 상관없지 나는. 센 척을 했어요 또. 네. 그러니까 저쪽으로 진짜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갈게 이랬어요. 그리고 있어 하고 갔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농담이라고 가지 말라고. 진짜 위험하다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또 그래 나 안 갈게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야 그냥 나 절로 갈게. 어차피 저쪽이 더 빠른데 뭐 이러면서 그쪽으로 가게 돼요. 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필승 귀신이든 막 건빵 귀신이든 둘포 귀신이든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건빵은 이미 꺼내놨어요. 제가 이거 나오면 줄라고. 이거 너무 무섭다. 그러면서 이제 둘포 쪽을 지나가게 되는데 다행히 뭐 아무 소리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지나가야겠다 하고 지나가는데 또 삐리릭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거 쳐다보면은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겠다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또 삐리릭 하더니 점점 그 텀이 짧아지는 거예요. 예. 삐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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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거 절대 쳐다보면 안 된다 하면서 제가 일부러 진짜 거의 뭐 경보하듯이 걸어갔어요. 근데 제가 계속 안 쳐다보니까 갑자기 이제 되게 낮은 소리로 아주 천천히 삐리릭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 거기서 제가 그냥 온몸이 다 굳어버렸어요. 그러더니 굳어가지고 이제 제가 의식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네. 의식을 안 하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의식을 한 거잖아요. 그러더니 미친 듯이 삑삑삑삑삑삑삑삑 소리가 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발자국을 떼려고 하는데 그 여자들 보면 롤러코스터 타이쿤 탈 때 막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롤러코스터 타이쿤에 나오는 거, 그 비명 소리. 알죠. 막 깍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진짜 길게 깍 소리 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귀신이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일단. 그러면서 이제 삐리릭이랑 삑삑 소리는 계속 나고 있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뭐 정신없죠. 그냥 막 그 산을 뛰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뭐 나무가 있으면은 그냥 뭐 어깨로 받아버리고, 그냥 뭐 길이 아닌데 가니까 넘어지잖아요. 뭐 1초 만에 낙법 쳐서 다시 일어나고, 그냥 거의 한 15분, 20분 올라갔던 데를 진짜 체감상 한 3분 정도 내려갔던 것 같아요. 막 내려와서 저기 건물이 보이더라고요, 부대 건물이. 상황실로 올라갔어요, 제가. 상황실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제 당직 사령이 와 있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상급 부대에 있는 그 당직 쓰는 사람이겠죠. 당직 사람이 저를 보더니, 야, 너 왜 그래?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너 피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 얼굴은 뭐 다 나뭇가지 긁히고 이래서 다 긁혀 있고, 제 전투복은 얼마나 굴렀는지 다 찢어져 있더라고요, 제. 예. 그리고 왼쪽 다리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넘어지면서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게. 네네. 근데 또 거기서 제가 귀신 봐서 그랬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제가 해무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발을 헛디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양반들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너 저기 순찰 제대로 한 거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1, 2, 3, 4 다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지금 불포에서 계속 신호 들어온다고, 너 거기다 꽂아놓고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 이제 상황병이 이게 뭐 기후가 안 좋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네. 가끔씩 이렇게 합선돼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해결하겠습니다 하니까, 뭐 당직 사령도 뭐 그래, 지금 밤이기도 하고 지금 가봤자 뭐 애들 깨우기도 좀 그러니까 내일 확인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당직 사령은 내려갔어요. 저는 이제 다 끝났다 하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상황병이 구급 약통을 가져와가지고 저를 약을 발라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 불포 가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가야지 이러니까, 거기 귀신 나오는데 제가 아까 얘기를 못 해드렸다고. 그래서 들었어, 아까. 뭐 아무것도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계속 이제 신호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 상황병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거 지금 계속 신호 들어오고 있는 거 반장님 찾고 있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저도 소름이 쫙 돋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진짜 내가 뭔가를 보긴 했는데, 그게 귀신은 아닌 것 같은데, 귀신일까? 그러니까 저희 중대 뭐 중사, 하사 다 저쪽 불포 쪽은 밤에 안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예. 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필승 귀신이랑 건빵 귀신은 저희가 뭐 그냥 전에 내려오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기는 진짜 순찰 나가면은 다 다쳐서 들어온다고. 야, 100%인가 보네, 거기는. 네, 그래서 예. 보통은 그쪽으로 안 가고 반대쪽 길로 가서 근무자들이 들어갈 때 같이 갔다가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온다고 해요. 예. 좀 무섭기도 하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혼자 간 거죠. 이거 내가 처음 당직인데 이거 신고식 제대로 한번 한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절대 앞으로 혼자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뭐 군생활을 하다 보면 후배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항상 제가 후배들한테 물어봐요. 너 귀신 무서워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전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 알죠. 잡는 해병인데.
뭐 저 올라가서 어. 귀신이랑 뭐 담배 한 대 피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러면 제가 항상 그렇죠. 너 그러면 저기 혼자 올라갔다 올 수 있냐?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네. 뭐 하겠죠 다. 제가 2명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2명이 다 이제 다쳤어요. 헐. 한 명은 넘어지면서 어깨가 다쳤고, 한 명은 다리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기부스를 꽤 오래 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순찰을 하면은 사고가 나니까 부대 입장에서도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명이 다치고 나서부터는 그 순찰관에 그쪽으로 예. 가는 길은 안 하고, 폐쇄했나요? 이제 어쨌든 거기도 유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낮 시간에 가가지고 점검 같은 걸 하고, 음. 밤에는 이제 그쪽으로 가지 않는 걸로 아. 그렇게 하기로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뒤로는 거기는 절대 안 갔어요. 혼자서는. 그리고 당직 쓸 때도 사실 뭐 그쪽은 못 가겠더라고요, 제가. 네. 그 소리가 아직까지 저한테는 좀 이 공포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가위를 좀 많이 눌리는 편인데, 가위 눌릴 때마다 항상 귀에서 그 삐리릭 삑삑삑삑삑 소리가 항상 이 맴돌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귀신을 제가 믿지 않고, 네. 제가 사실 겪은 얘기들도 대부분이 다 무서운 얘기들도 현실 공포 쪽인데, 이 이야기만큼은 좀 현실 공포랑은 거리가 먼 기이한 일이어서 한번 들려주고 싶어서 한번 제보해봤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잘 제보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제가 좀 질문이 있는 게, 첫 번째 필승 네. 귀신이랑 그리고 건빵 귀신 같은 네. 경우에는 그냥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고 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사실 뭐 부대마다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뭐 사실일지 아닐지 네. 부풀려진 걸지 모르겠지만, 그치만 이 둘포 귀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명이 겪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일단은 제가 왔을 때 그거를 다른 제 선배들도 겪었던 건데, 그렇죠. 예.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기강을 좀 잡으려고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너무 이제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안 갈 수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그냥 갔다고만 하고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할까 이런 느낌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 신고식 느낌이긴 하네요. 예. 네, 첫 당직 때 그렇게 쓰고 나니까 그 뒤에는 이제 저는 좀 센 척은 좀 덜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귀신이라는 존재를 사실상 귀신 잡는 해병입니다 이렇게 하긴 하지만 실제로 맞닥뜨렸고 그게 이건 진짜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라는 존재구나라고 느꼈을 때는 몸이 굳고 도망치게 된다라는 거네요. 그거 저도 귀신을 보면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예. 본 건 아니지만 이게 소리만 들어도 사실 예. 도망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모습까지 보였다 그러면 혼절할 수도 있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식은땀이 나고 몸이 이게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게 심장 소리가 너무 빨리 뛰니까 그러니까 이 제 심장 소리가 들리면 어떨까 할 정도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야, 그러면 이거는 해병대 나오시고 또 그 부대 나오신 분들이면 좀 알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겠네요. 그 강화도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라면은 알 수 다 있다.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이야, 그래도 오늘 감귤 농장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리고 상황이 좀 허세를 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 말 그대로 이제 20살의 부사관 하사로 이제 들어가셨는데, 이게 또 안에 있는 병사지만 상병 병장들보다는 짬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쵸. 그 상황, 그리고 그게 넘지 못하는 그 벽이 있거든요, 그래도.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또 이렇게 맞닥뜨린, 또 귀신 이야기 들려주셔서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감귤농장님께서 처음에 이제 전에 내려오는 귀신들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뭐 살짝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뭐 알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이 둘포 귀신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목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그 강화도에서 근무하셨는데 나도 둘포 귀신의 그 소리를 들었거나 귀신의 그 모습을 목격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